자,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자, 어제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가가 올라 들어가 있다가 그대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오늘도 소폭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틀 동안 오늘까지 이제 3일째죠. 오늘 3일까지 3일째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목에서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기관들의 삐뚤어진 시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에다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부분에 외부 이슈를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우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세제 개편안, 이거 양도세, 또 불거진 양도세 이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뒤에 뭐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본인 피셜로 99.9%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대주주 양도세 기간 동안에 뭐 1, 2년 작동했던 게 아니니까요. 자,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최악은 면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또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또 묻들고 이 자동차 이슈를 가져가서 관세 협상이 거의 관세 협상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자, 이래가지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뉴스 보시죠. 이거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자, 이래서 결국에 이제 관세로 15% EU나 유럽이나 일본과 똑같아졌는데 2.5% 요거 기존에 이거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더 다른 거 요거를 못 깎아서 기아차 자동차가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도로 패닉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동차는 기관들이 사고 있는 업종이 아니죠. 이건 현대차 이게 여러 번 얘기 들었죠. 수도 없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달 첫날에도 1월 2일날 첫 거래일부터 자동차 피크아웃을 외친 게 우리 기관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피크아웃 4번, 그리고 올해 1월 2일 첫날까지 해서 작년 1년 동안에만 피크아웃 5번이었고요. 5번이었고, 그리고 지난 기간에도 보자 이거죠. 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2.5% 및 경쟁이 불리해졌다라고 얘기를. 그건 경쟁에서 유리했던 이 구간은 제대로 평가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유리했던 이 구간 내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줬냐고요?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상장 이래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2조 원이던 이익이 15조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내내 피커 그러고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서 관세 부과와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입니까? 내려온 종목입니까? 이거 이미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 이미 이렇게 내려와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피크아웃설에 시달리면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설에 시달리면서 뭐 그래서 밸류업 하라 그래서 밸류업도 왕창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관세 이슈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까문게 되는 회사거든요. 자, 여기서 주가가 지금 보신 것처럼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상장 이래 최저 밸류에이션 이렇게 지금 한다 그래도 현재 내고 있는 이 실적, 여기서 다시 20%가 더 깨져 내려가지고 10조 원 수준으로 내려가도요, 그래도 저평가예요. 주가가 그간에 오른 게 쥐뿔도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주가가 뭐 오른 것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가지고 피크아웃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개박살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 지금 기관의 삐뚤어진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보시죠. 앞서서, 그러니까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삼양식품처럼 틈 잡을 것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라 그러면서 두들겨 팬다고요? 이 좋은 내용 거 아는데 더 이상 흠잡을 수 없이 모두 다 좋은 거 아는데 주가가 그만큼 충분히 반영돼서 올랐다. 주가 선반영론, 주가 기반영론 뺐다 컴플리죠. 두산 에너빌 작년도에 체코 원전 수주를 했을 때
체코 원전 수주를 할 때 그 전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하고 잡아당겼다가 체코 원전 수주가 발표가 나자 그냥 박살을 내버렸죠. 플러스 12%, 17%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장대음봉 개박살. 현대로템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번에 경우도 예측을 드렸죠. 제가 이거 지금까지 얘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 보나마나 이거 주가 기반영론 베타 컴플리라고 하면서 또 두들겨 팰 것이다. 한두 번은 그랬던 게 아니니까 어김없이 팼죠. 어김없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7월 3일 패지 않습니까? 베타 컴플리 주가 이미 기반영 됐다. 왜? 지들이 팔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들이 팔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사는 종목이면 얘기가 틀려요. 기대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남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당겨버리고요. 지들이 팔고 있던 종목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투입자 가지고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나올 거다고 얘기해드렸죠. 베타 컴플리. 그뿐일까요? 수없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반대로 나쁜 부분이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었다. 나쁜 요소, 나쁜 거 아는데 나쁜 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베타 컴플리, 나혼nep 게임 기대감 주가 이미 다 반영되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들어가지고 실적에 그대로 봐서 호실적 나오자 호실적 발표에 그냥 장대음봉으로 부셔버리죠. 기대감 다 반영됐다라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들이 사던 종목이죠. 지들이 샀던 이마트 같은 이런 지들이 연락에 샀던 종목 같은 경우는 나쁜 내용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 NC소프트 나쁜 거 이미 주가 다 반영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나쁜 거 주가 다 반영됐다. 그러면서 실제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털보다 월등하게 더 위로 뻥 쳐서 날려버리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요. 지들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들 산 종목은 아무리 나빠도 나쁜 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지들이 안 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다 그래 봐야 핑계만 계속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때려 깔아 뭉개버리고 삐뚤어지게 특집입니다. 뭐가 나오건 일단 팔아버리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 뭐가 나오건 뭐 다 때려 팔아요. 뭐 이렇게도 팔고 저렇게도 팔고 뭐가 나오건 다 때려 팔아버려. 그럼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현기차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지금 내내 관세 불안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려 팔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케이스에 베타 컴플리가 작동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반영했잖아요. 이만큼 반영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반영해? 현기차 망해? 경쟁력이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더 받던 것이 없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원래는 뭐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였었는데 15%가 됐다 이런 얘기를 내세우고 있죠. 원래는 자동차가 무관세였는데 이게 15% 됐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이미 팼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당선될 때부터 되기 전서부터 제가 내내 이렇게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경쟁력이 같아진 거예요. 이제 자동차 게임 싸움이야.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일본차나 유럽차에 비해서 못 만드는 차냐 이거 아니잖아요. 단지 싼 것만 가지고 이게 실적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전처럼 현기차 같은 거 한국차 똥차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절의 현기차냐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차 얼마나 끝내주게 만드는데 이게 단지 이 관세 부분의 플러스 요인만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제품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선택할 때 그래서 자 자동차 싸다 그래가지고 똥차 삽니까? 당장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요만큼 싸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사고치 않고 알아서 뭐난 제가 모닝 그냥 모닝 싫어 타기 싫어 별로 없어. 근데 단지 모닝이 그래가지고 세일을 해가지고 2.5% 할인해 줬습니다. 그렇다 가지고 모닝 별 제 생각도 없는데 모닝 살 거예요? 내가 원래 그래 이게 소나타 살려고 그랬었는데 그랜저 살려고 그랬었는데 모닝이 2.5% 할인을 해주길래 그래가지고 모닝으로 차 바꿉니까? 좋지도 않은 거를?
그래서 조금 할인해줘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모델 같은 경우 할인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구모델 할인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구모델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자동차가 어떤 건데, 사람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편의장치고 고려 다 해야 되고요. 이거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한, 그 관세로 인한 그 플러스 효과 정도 가지고는 이거 안 나와요. 절대로 이 실적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차 자체가 잘 팔. 이 기간 동안에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그 매거진에서 계속 1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1위 미국의 자동차 매거진에서 계속 매년 1위 차 계속 현대차였잖아요. 그 현대차가 걔들은 현대차가 별 질도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차나 유럽 차에 비해서 2.5% 쌉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추천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죠. 이거 원래부터 얘들은 이 현기차는 지를 종목이 아니거든요. 일찌감치부터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내내 그래가지고 이게 내내 때려 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내 그동안 이건 내내 때려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와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파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기관이 이렇게 내내 때려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전서부터 여기서부터죠. 이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실적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PR은 계속 바닥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그랬겠냐고.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미치게 때려 파는 거 보셨습니까? 외국인들 항상 사지? 실적 잘 나오는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기관은 뭐야?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 개인은 그리고 오로지 시세만 본다. 이 절대 불변의 룰이잖아요. 베타 컴플레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저께 이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제 약세 섹터에서 이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오늘은 여기 불안을 이슈로 불안을 키워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을 다 깨버렸죠. 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베타 컴플리 이미 다 반영됐거든. 관세 불안. 대신에 이제 이걸 이슈로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방금 뉴스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슈를 잡아가지고 나머지들을 패는데 활용했다는 거야. 우리 기관이 이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기관이 이런 애들이요, 이런 새끼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라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이제 고가로 넘어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밴드에서 어제 고가로 두들겨 팼습니다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요, 관세 불안 이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주가에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 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2차전지가 제궤도에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수 1000포인트는 더 올라간다 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이게 더블 들어가야 맞거든요. 5배가 뭐야 이거. 5배가 자동차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싼 맛 가지고 경쟁하던 때가 아니야. 옛날 20년 전에 현대차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모델 뭐였는지 아십니까? 2003년에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에는 기아차는 신자동차 신차 모델이 단 한 대도 안 나왔어요. 그 단 한 대도 안 나왔으니까 전부 옛날 차들 이런 것만 파는 거죠. 일본에서는 차들을 그렇게 좋은 신차들을, 유럽에서 소형차들 그렇게 신차들 좋은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동안에 기아차는 5년간 신차 모델이 단 한 대도 안 나온 거야. 그 단 한 대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일해가지고 단지 싼 맛 가지고만 파는 거죠. 싼 맛 가지고 안 먹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환율까지 900으로 내려놓으니까 이제 환율 때문에 싼 맛으로 파는 싼 맛에 판 척도 못해. 그래서 개박살 나고 있다가 그 기아차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K7, K9, K5, K 시리즈요. 아주 멋진 기가 막힌 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차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환율이 아무리 치라래도 꾼쩍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돈 벌고 튀어들어온 이런 기아차가 됐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때도요, 얘들 안 샀어요. 이거 자동차 기아차가 그렇게 끝내주고 사는데도 안 산 거 수도 없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기아차 3만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내리때때려 쳐 팔았죠.
상황 바뀐 거를 얘들은 상황 바뀌는 걸 전혀 염두에 두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어가는데도 그 전까지 신차 모델이 단 한 대도 없어 5년간 신차 모델이 단 한 대도 없어 안 그래도 그렇게 크게 좋은 평도 못 받던 돈 없는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흑인 뭐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이런 애들이나 연락에 사는 차 취급을 받았던 이 기아차가 이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그래서 K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그냥 휩쓸고 선풍적으로 휩쓸고 들어가는데 얘들 이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그 전에 똥차 팔던 고점이요. 똥차를 팔던 시절에 장세 골드락스 장세 이 효과를 가지고 올라 들어왔죠. 이때 기아차의 이슈가 아니고 현대차의 이슈였어요. 현대차가 미국의 알라바마에다가 신차 공장을 만들었던 게 2005년도 얘기입니다. 2005년 알라바마 신공장 준공됐기 때문에 이게 2005년도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따블을 가면서 기아차도 들어갔었고 이때의 기아차와 여기는 기아차의 모델이 신차 모델이 한 대도 없이 똥차만 팔고 있던 기아차입니다. 여기는 K 시리즈가 등장했던 기아차고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뒤져보십시오. 이때부터 시작해서 기관들 허벌나게 팝니다. 외국인들은 죽도록 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관들이 언제 가서 다시 샀냐 그러면 여기 가서 샀죠. 여기 가서 다시 사면서 만들어진 게 차화정 장세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20년 전에도 그러던 걸 지금도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베타컴플리예요. 이거 반영이 됐잖아요. 이 정도에 충분히 반영이 다 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가 좀 뭐 불안 어쩌고 저쩌고 라서 뭐 상대적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실적이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얘들이 이 구간에서 그 집어를 개 못 주고 박스 프레이를 하면서 이미 매도를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 로템이건 현대로템이건 하나여러건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에서 계속 그랬던 것처럼 지들이 매도 수량이 많이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계속 트집을 잡는 거야. 계속 피크아웃 얘기하고요. 하나여러 1년 동안 4번의 피크아웃, LIG 넥슨은 1년 동안 무려 6번의 피크아웃, 코스맥스 4번의 피크아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잡는 거에 다 지들이 안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내릴 때까지 얘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요 또 틀림없이 다른 소리 할 겁니다. 이거 박스 프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강은 붕괴형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기아차 마찬가지고 똑같고요. 못해도 박스 플레이. 그런데 다만 여러분은 이제 실전에서 투자하실 때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전에서 투자하실 때는 현기차만 밀려 내려온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밴드 상단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걸리잖아요. 이렇게 미들라인이고요. 실제로 투자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삼성전보다 똑같은 반영으로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종목을 샀던 것처럼 이 케이스도 똑같이 현기차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을 노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 탑 상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가장 강력한 화신이라든가 혹은 저쪽에 개별의 뭐 현대공업 같은 종목들 되고요. 에세이라고 화신 정도는 반드시 현대차와 같이 묶어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앞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관의 삐뚤어진 시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아래 내려오게 되면요.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요. 이거 틀림없이 다시 또 돌려요. 이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단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 미리 예고들을 든 것처럼 이제 종목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거 인식을 하고 종목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저가에서 잘 잡으면 또 그만큼 단기 수익률이 더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더 받아버려야 될지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종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 최고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려요. 지금도 이제 사야 될 종목들 요거 돌면 들어간다라는 종목들 다 뽑아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좀 어려워졌죠. 그러나 이제 월요일쯤 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다시 돌아 들어가게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니면 늦어도 화요일 경우라 그러면 돌리는 흐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지수가 붕괴가 된다고?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양도세가 저렇게 간다고? 기재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쟤네들은 세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산업 영역 같은 거, 증시 영역 같은 거 그런 거 머리 두는 애들이 아니니까. 지난번 문재인 때도 봤었잖아요. 코로나로 우리 일반 경제가 붕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재부 총리 뭐라 그랬습니까? 재정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결코 돈 투입되는 거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우리 문 선생님께서는 임기가 보장된 강요를 믿고 그래가지고 안 했죠. 그래서 결국에 정권까지 날아갔죠. 문재인 하면 이를 버득버득 깔면서.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니까요. 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에 돌아올 확률이 99.9%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거 그거 없어도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요. 반드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 속에 들어있는 거 대가리 들어있는 두 번째 박스 앤 롱숏.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최근 3일 동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 나오는 그림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천재투자앱에 제시드리고 있는 시황 전략 잘 살펴보시고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드리고 있는 저가 공략주들 보시고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